옛날 옛날 깊은 산속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만든 집신을 팔기 위해 시내로 가려고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추워질 것 같구먼. 눈이 내리기 시작하기 전에 서둘러 읍내로 가야겠어. 할아버지가 발걸음을 재촉하자 어디선가 푸드덕 푸드덕 하는 소리가 나고 끼끼 하고 슬픈 듯이 우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무슨 소리지? 주변을 둘러보자 조금 떨어진 곳에서 덫에 걸린 학이 버둥거리고 있었습니다. 학은 다리에서 피를 흘리며 슬픈 듯이 울고 있었어요. 아유, 불쌍하게도 지금 곧 덫을 풀어줄 테니까. 마음씨 고운 할아버지는 학을 구해주었습니다. 자유로워진 학은 쿠쿠하고 기쁜 듯이 울면서 날갯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날아올라 할아버지의 머리 위를 몇 번이나 뱅글뱅글 돌았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할아버지에게 감사 인사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학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고 영감, 그거 좋은 일을 했네요. 학도 틀림없이 기뻐하고 있을 거예요. 마음씨 고운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칭찬해 주었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자 금세 밤이 깊어졌습니다. 두 사람이 그만 자려고 하는데 똑똑하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이런 밤늦게 누구지? 할아버지는 문간으로 가보았습니다. 그러자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 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서둘러 문을 열자 아름다운 아가씨가 눈보라 속에서 떨면서 서 있었어요. 눈보라에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룻밤 묵게 해주시지 않겠어요? 아유, 이렇게 눈보라 치는 밤에 불쌍하게도. 자, 안으로 들어와요. 할아버지는 아가씨를 난로가 있는 방으로 들였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이불로 푹 자도록 해주었어요. 다음 날 아침 아가씨는 신세를 진 보답이라며 청소를 하거나 밥을 짓거나 해서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그것을 본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정말 상냥한 아가씨구나 라고 생각하며 기뻐했어요. 한편 밖은 어제보다 눈보라가 심해졌기 때문에 아가씨는 돌아갈 수가 없어서 하룻밤 더 묵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 날 눈보라는 가라앉았습니다만 어찌된 일인지 아가씨는 돌아가려고 하질 않았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이상하게 여기자 아가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부모도 형제도 없습니다. 외톨이에요. 부디 두 분의 자식으로 삼아주세요. 두 사람은 상냥하고 부지런한 아가씨가 너무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기꺼이 자신의 아이로 삼았습니다. 아가씨는 매일 청소와 빨래 등을 해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도와주었습니다. 아이가 없어 적적했던 두 사람은 아가씨를 매우 귀여워했어요.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흐른 어느 날 밤 아가씨는 할머니 할아버지 3일간 저는 마당에 오두막에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들여다보지 말아주세요. 부디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하고는 오두막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영문을 모르고 오두막에서 나오지 않는 아가씨를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엿보지 않는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3일간 아가씨를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가씨는 아름다운 옷감을 들고 오두막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제가 짰습니다. 할아버지, 이것을 시내에서 팔아와 주세요. 아가씨가 내민 옷감은 반짝반짝 빛나고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아름다움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즉시 옷감을 들고 시내로 갔어요.
아름다운 옷감이에요. 보세요. 할아버지가 외치자 시내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아름다운 옷감이구나 라며 모두 옷감을 사고 싶어 했어요. 아가씨가 짠 옷감은 눈 깜짝할 새에 소문이 나서 그것을 들은 군주님이 할아버지를 성으로 불렀습니다. 할아버지, 나에게도 옷감을 파세요. 군주님은 할아버지에게 많은 돈을 건넸습니다. 할아버지는 곧장 집으로 돌아와 아가씨에게 군주님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아가씨는 군주님이 이렇게 많은 돈을 주었으니 전에 것보다 더 아름답게 짜겠습니다. 7일간 오두막에 있을 테니 절대로 들여다보지 말아주세요. 하고 말하고는 바로 오두막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시간은 흘러갔습니다만 아가씨는 한 번도 오두막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옷감을 짜고 있는 아가씨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오두막에서는 옷감을 짜는 철그럭철그럭 하는 소리만 들려옵니다. 4일, 5일, 6일, 시간이 흐르고 두 사람은 아가씨가 너무나 걱정이 돼서 오두막 앞까지 갔습니다. 영감, 아가씨는 괜찮을까요? 걱정이 되니 잠깐만 들여다봅시다. 할멈, 나도 아가씨가 걱정이요. 그렇지만 절대로 들여다보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소. 내일이 약속한 7일째요. 조금만 더 기다립시다. 두 사람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만 할머니는 아가씨가 걱정이 돼서 잠들 수가 없었어요. 역시 아가씨가 걱정이야. 괜찮은지 어쩐지 잠깐만 보고 옵시다. 할머니는 방을 나와 오두막 앞으로 왔습니다. 오두막에서는 아직 철그럭철그럭 하는 소리만 납니다. 조금만. 할머니는 오두막 문에 살짝 눈을 가까이 대었습니다. 에? 오두막 안을 본 할머니는 놀라 큰 소리를 내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방에서 달려온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영감, 학이 오두막에서 옷감을 짜고 있었어요. 이야기를 들은 할아버지가 놀라고 있는데 오두막에서 학이 나왔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가 구해주신 그날의 학입니다. 들여다보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본 모습을 들켰으니 더 이상 이곳에는 있을 수 없습니다. 미안해, 제발 가지 말아줘.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울면서 학에게 부탁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지금까지 고마웠습니다. 부디 몸 건강하세요. 학은 구조를 받았던 때처럼 쿠쿠 하고 울면서 밤하늘로 날아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